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씨가, 김종인 씨, 어제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선택한 것은 가장 잘한 인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과정을 보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갈등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을 만든 거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지. 이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아마 가장 고초를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야, 4번씩이나 좌천 인사를 받고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남은 걸 보면 법무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을 사람이다. 물었어. 18명 중 가장 잘된 인사를 꼽아달라. 김종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조금 신선한 맛이라도 있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자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후보자를 데리고 있던 상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관의 말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더라. 자기 소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네? 자, 김종인 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김종인 씨의 촉이라는 게 역시 대단하다는 거야. 야, 저러니까 그렇게 장수하는구나. 역시 김종인이구나.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실세라는 걸 딱 알고 한동훈한테 무한한 추파를 보내는 거야. 윤석열이가 그렇게 정치를 하냐 마냐 하고 어려운 순간에 윤석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별의 순간을 잡아라 그랬잖아요. 난 그래서 무슨 윤석열하고 김종인 씨가 윤석열하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관계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난 일도 없어. 하하하! 여기에 김종인이의 정체가 있는 거야. 만난 일이 없는데도 그냥 별의 순간을 잡아라. 그때와 똑같이 지금 한동훈을 딱 한동훈한테 걸고 나온 거예요. 한동훈은 지금 외롭거든. 막막하거든. 막막해요. 민주당에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낙마 리스트 1번이잖아요. 이거 황당하거든. 그 감정을 제가 알아요.
박 대통령이 윤창중을 1호 인사, 아주 그냥 1호 인사라고 명명해서 발표했을 때 좌파들이 총공세를 했잖아요. 근데 우파에서는 아무도 안 도와줘. 그게 우파예요, 그게. 그때의 심정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김종인이가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지. 한동훈으로서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잊지 못할 겁니다. 한동훈으로서는 이준석이하고 김종인 잊지 못할 거예요. 이준석이는 뻔한 거죠. 이른바 성상납 의혹 사건. 완전히 한동훈이한테 콕 끼고 시작되는 거지. 한동훈을 딱 잡는 거야. 윤석열을 잡으려고 했다가 윤석열한테 완전히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갔다가 사실은 그게 무산된 거거든. 김동연, 안철수 데리고 가가지고 이재명 지지해가지고 윤석열 떨어뜨려서 처절한 복수국을 펼치려고 했는데 안철수가 말을 안 들은 거야. 그걸 김동연만 갔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윤석열 당선이 된 거야. 야, 그 기회를 딱 노려가지고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한동훈한테 딱 한 건을 해주는구만. 이야, 대단한 거예요. 정치인의 언행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네. 왜 한동훈한테 한 건을 하느냐? 그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김종인 씨 나이가 1940년생이에요. 올해 83살입니다. 이 양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이 양반한테 아이고 이제 집에 좀 가시죠. 어림없는 소리. 김종인이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쪼칭을 하는 건 뭐냐? 김종인의 야심이 살아있다는 거지. 네? 이른바 윤석열 정권 5년에 보험을 드는 거야, 보험. 왜 보험을 드느냐? 빅픽처가 있어. 그게 뭐냐? 자기가 볼 때 한덕수 다음에 국무총리 자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야. 노릴 수 있는 거야. 나는 이거 딱 보면서 한덕수가 이제 딱 좌초되면 이거 한덕수 다음을 노리는구나. 내가 그걸 읽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 못 갈 겁니다. 굉장히 위기에서 출발하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 나오느냐? 노련한 이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한덕수는 저건 뭐 뻔한 거니까.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망해도 절대 한덕수가 옳은 소리 안 할 거예요. 내가 손에 장을 쥐세요. 황교안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한덕수 다음에는 다음 자리를 지금 김종인이가 노리고 있는 거야. 딱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지. 이른바 구원투수. 한 1년쯤 가면 간신히 1년 정도 가면은 야 이거 국정 운영에 있는 경험 있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나오겠다 해가지고 김종인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이른바 윤석열, 윤창중 TV를 봤더니 윤석열, 한동훈 공동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보험 들자. 네? 그러면 뻔한 거예요. 2024년이 총선입니다. 총선 앞두고 윤석열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국민 통합 정권이다. 민주 통합 정권 만들자.
내각제 얘기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거 김종인이가 노리는 거죠. 노리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잖아. 무슨 소리예요. 박지원이가 1942년생이에요. 올해 81살입니다. 인수위 나이로 80이에요. 김종인 1940년생. 막말로 국정원장 할 수도 있는 거야. 국정원장. 네? 김종인 자기가 국정원장 들어가면은 아마 윤석열 정권 완전 말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사람이야. 네. 이 검사들이 어떤 행태를 벌인다는 걸 김종인이가 잘 압니다. 김종인 씨가. 노태우 시절에 이른바 박철원 검사가 완전 육공의 황태자였잖아요.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김종인 씨가 했어요. 아주 능구렁이지. 정말 김종인 씨 능구렁이에요. 이야, 짠 하고 등장하는 것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제가 표를 딱 시간표를 보면서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 세 번째. 송영길 전격 탈락 민주당 쿠데타. 여러분,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공천 송영길 박주민을 컷오프를 했어요. 야, 나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은 싹수가 있다. 자, 지금 제가 정론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빼고 정말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보수의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예 몰라. 그러니까 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야 돼. 네. 송영길 박주민이가 누구냐? 바로 이재명, 이른바 이재명의 총대를 맸던 사람이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였고, 이재명의 앞잡이가 바로 박주민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계를 숙청한다는 이야기. 이게 정치야. 이게. 송영길과 박주민을 컷오프한다는 건 이른바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롤백을 반대하는 반 이재명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지금 이재명이가 완전히 민주당을 접수하는 걸로 생각했어. 언론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실제 그 안에서는 반 이재명계가 꿈틀거려가지고 이재명 정권, 이재명이가 패배하는데 앞장섰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송영길을 날려버린 거예요. 네? 송영길이가 서울시 출마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누구냐면 바로 이재명 아이디어예요. 김남국이하고 이른바 정성호, 김남국이가 송영길이가 이 집거쇼 할 때, 사찰에서 경상북도에서 집거쇼 할 때 가가지고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해서 송영길이가 마지못해서 출마하는 이런 쇼를 했잖아요. 이건 이재명계가 완전히 지금 한 방 맞은 거야. 이재명의 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정성호 의원이 즉각 반발을 했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거 아주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판은 이렇게 머리 터지게 싸워야 돼. 거기에서 희망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 국민의힘 같았으면 틀림없이 무슨 다른 비대위원 김종인 데려오려고 했을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서울시에서 반 이재명계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에 누구를 내보내려고 송영길과 박주민을 컷오프했느냐, 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낙연을 서울시의 시장 후보로, 소위 말하는 이 반 이재명계, 이낙연계가 이재명을 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약에 이낙연과 오세훈이가 붙으면 오세훈이가 간발의 차이로 난 오세훈이가 이길 거로 봐요. 그러니까 서로 밋밋한 거예요. 이낙연이가 오세훈과 붙었을 경우에 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밋밋해. 완전히 그 기회주의자들, 그 수박들. 이쪽은 수박 보수, 이쪽은 수박 좌파. 이낙연 수박 좌파, 오세훈 수박 보수. 이 게임으로 가려고 한다? 나는 그렇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 네? 나는 유시민을 띄우려는 반 이재명계의 쿠데타다, 나는 보는 거야. 유시민. 증거? 나는 증거를 갖고 얘기했어. 며칠 전에 김민석이가 유시민은 오세훈아가 맞붙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ICBM이다, 유시민을 띄우자. 자, 그러면 만약에 유시민과 오세훈이가 붙었을 경우에 이건 게임이 되는 거예요. 감정 빼고 봐야 돼. 감정 빼고 봐야 돼. 유시민이가 딱 나왔을 때 호남 좌파들 결집해. 당연히 결집하는 거야. 유시민이가 TK 출신이야. 경주에서 컸어. 원래 고향은 안동. 네? 아버지가 경주에서 고등학교 선생했어. 영어 선생. 김민석이가 유시민 얘기했을 때 저거 무슨 소리냐 했는데 바로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을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이거지. 나는 만약에 유시민이가 딱 나가면 오세훈이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임이 돼요. 지금 박영선이 내세운다면 또 져. 똑같은 어떤 착각이기 때문에, 착시가. 지난번 선거와 똑같기 때문에, 착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시민을 내세웠을 경우에는 이건 얘기가 달라져. 유시민에 대해서 지금 감정 빼고 봐야 됩니까? 감정 빼고 봐야 돼요. 서울의 얼굴이 유시민일 수 없으며, 그래요. 그건 감정이에요, 내가 볼 때. 송영길은 그럼 되냐 말이야. 송영길이가 인천시장 하던 사람이야.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송파로 이사 가가지고 송파 서울에서 출마한다? 처음부터 얘기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유시민 아니면 임종석을 내세우면 이건 오세훈을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절대 이건 안도하면 안 돼. 네,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네. 유티스님, 낯짝이 감정 나오게 생긴. 진짜 감정 나오게 생긴. 하여튼 촌철살인이야. 예. 정말 낯짝이 감정 나오게 생겼지. 근데 그건 감정이에요. 그건. 만약에 좌파들이 유시민이가 나온다? 유시민이가 이재명보다도 대선 후보 지지율이 많이 나왔던 사람이야. 한 1년 동안. 딱 나와가지고 오세훈한테 붙어. 오세훈 어쩔 건데? 오세훈 감당 못합니다. 자,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재명의 영이 안 먹힌다는 증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정치는 절대 수렴 정정하면 물 먹는다는 하나의 예인 거예요. 네. 정치는 수렴 정정 절대 할 수가 없어.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이민우라고 하는 그말로 순둥이 이민우 총재를 신민당 총재로 앉혀놨는데 배신하지 않을 걸 봤죠. 오히려 이민우의 지지도가 높아가지고 종로에 출마했는데 당시에 민정당에서는 이종찬이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정대철 씨가 나왔어요. 이민우 총재가 신민당 이민우 총재 신생 이민우 총재가 압도적으로 이겼어. 압도적으로. 이민우 총재가 길거리를 걸어가지를 못했어. 사람들이 이민우 연호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본 사람이에요. 그때 대한민국 언론이 이민우가 종로에서 국회의원 될 거라고 어느 언론도 예측 못했어. 유일하게 윤창중이가 종로는 이민우다 했어. 근데 결국은 뭐냐? 이민우 총재가 이른바 이민우 구상 내놔가지고 신민당이 분당을 했죠. 분당. 통일민주당으로 분당을 했고 그 통일민주당이 또 평민당으로 분당을 하고. 정치는 절대 수렴 정정하면 물먹는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세 번째. 오히려 이재명이가 빨리 나온다.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나옵니다. 이재명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왜 못 나왔느냐? 벌써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왔느냐?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 존재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5월 10일 날 만약에 이제 퇴임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이 아니라. 퇴임하면 며칠 안 가서 이재명이가 딱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머리 자르는 거예요. 근데 머리 잘랐는데 이거 다 보고서 안 되겠다. 내가 손에 피 묻히자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굉장히. 네, 민주당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왜 수박 보수는 홍준표를 못 버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그 출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과 원칙이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 한마디로 노욕이야, 노욕. 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자 클린턴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졌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뉴욕 시장, 무슨 워싱턴 시장 출마한 거예요.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졌다고 그래가지고 광주시장, 목포시장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홍준표가 당대표를 2번 했고, 대권도전을 2번 했고, 경남지사를 2번 했고, 국회의원을 3번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홍준표가 지금 대구에서 지지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좀 분석적으로 하려고 오늘 이 주제를 올린 거예요. 유시민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에 대해서도 왜 홍준표가 무너지지 않을까? 왜? 이걸 냉정하게 봐야 돼.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홍준표 그러면 싫은 사람이 가네. 왜 홍준표는 지금 대구에서 이른바 3파전의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되고 있느냐.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아 후보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단순히 27년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서 대구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단선적이고 표피적인 분석인 거야. 네? 이것은 왜 홍준표가 아직도 지지율이 1위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느냐. 이걸 자세히 분석해야 돼.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아한테도 필요한 분석이고 윤석열한테도 아주 필요한 분석이야. 홍준표가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는 이른바 홍빠들이 있어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 응? 역선택도 맞아요. 근데 전체는 아닌 거예요. 지금 대구 사람들이, 대구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역선택한다? 대구에 살고 있는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홍준표를 역선택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지금 홍준표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분석해 봤더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70% 이상이 홍준표를 지지해요. 이건 전략적 선택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홍준표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를 유영아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홍준표가 왜 수박 보수들이 홍준표를 좋아하냐. 특히 수박 보수들이 홍준표를 지지해. 그거 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러면 입만 열면 안보, 국가안보가 큰일 났고 여봐 이거 나라 망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희한한 게 아니라 홍준표가 그런 팬덤을 갖게 된 배경은 뭐냐. 홍준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이념형 투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 또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 대한민국에서요, 정치인이 이념을 버리고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근데 홍준표는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 저격수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 전반에 홍준표가 한 게 뭐냐?
이른바 주사파 정권이라고 조진 거예요. 이게 올드 보수층에 깊이 먹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깊이 먹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홍준표 하는 거예요. 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윤석열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을 난도질했기 때문에, 보수 우파를 괴멸했기 때문에 도저히 찍을 수 없다는 분들이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더라고. 그럼 내가 물어본 사람들 많아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사람이 홍준표인데, 박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탄핵 당해도 싸다. 그렇게 배신 때리고 박 대통령 쇠고랑 차고 법정에 끌려다닐 때 강제 출당시킨 그 잔인한 인간이 홍준표 아니냐.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다면서 홍준표를 지지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홍준표는 그래도 이념이 반공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안에서 홍준표가 그나마 홍준표 하는 이유는 뭐냐. 둘러봐도 국민의힘 안에 이른바 반공 보수, 이념형 보수들이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 전부 수박 보수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먹히는 거예요. 홍준표가. 또 하나는 뭐냐면, 홍준표가 서민적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지저분해. 응? 이미지가. 그 본인도 가난파리 장사. 뭐 내 여동생이 뭐 식모했다는 둥, 뭐 이재명과 똑같이 이른바 가난파리 가난 장사. 얼핏 보면 노무현처럼 보이는 게 있어. 행색도 빈티나고. 이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강한 안티 세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보수이지만 홍준표는 절대 내가 지지할 수 없다라는 그 안티 때문에 이번에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한테 진 거예요. 네. 어떤 면에서 말이죠. 표리부동한 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표리부동한 것을 놓고 보면 유시민보다 더 표리부동하다고 나는 관찰해요. 내 관찰의 결과야. 홍준표가 정치를 27년 했고 유승민이가 23년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홍준표가 유승민보다도 자신의 목전의 이익, 그 5천원, 만원짜리 이익,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말 바꾸고 행동 바꾸는 것은 홍준표가 더한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이른바 정통 진정 보수들이 홍준표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도 안 지지하고 홍준표도 안 지지한 이유가 그게 진정 보수야. 저는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 이 사람이 진정 보수구나. 이 양반이 수박 보수구나. 저는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홍준표 지지한다? 그럼 속으로 너는 보수파리야. 윤석열 지지한다. 너는 완전히 수박이다. 수박 덩어리다. 덩어리. 뭐 안보 어쩌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딱 물어보는 게 있어. 윤석열 어때요? 아, 도와줘야지.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속으로 너는 수박이 아니라 수박 덩어리 보수구나. 홍준표 어때요? 이번에 뭐 대구에서 어때?
그때 뭐 홍준표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완전히 이건 수박부송. 분석이 되죠. 이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홍준표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결국 정치 인생을 저는 마감할 걸로 봐요. 네, 마감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 피하고 싶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박근혜라는 강적이 지금 대구 시내에서 환생한 거예요. 대구 시내에서. 네. 칼 막스의 공산주의라는 책을 딱 첫 번째 그 구절이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지금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네? 박근혜라고 하는 강적이 지금 유령처럼 대구 시내를 배회하고 있다. 이 정확한 거예요. 홍준표가 임자 만난 겁니다. 네. 임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재미있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